오늘의 사연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독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며 한국이 가진 장점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들도 솔직하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오랜 기간 한국에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안나 밀러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경기도 수원에서 한국인 남편과 5살 아들 민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삶도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랍네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 중이던 남편과 우연히 만나게 된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대학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던 중 잠시 커피를 사러 나갔죠.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자리가 없어 커피만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독일어로 여기 앉으셔도 돼요라고 말하더군요. 그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고 처음부터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그렇게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겪은 문화 충격을 이야기하며 자주 웃었고 저도 독일의 여러 가지에 대해 설명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어느덧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유학이 끝나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왔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그를 따라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죠. 독일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혀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적응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언어는 기본이고 생활 방식과 문화도 모두 새로웠죠. 특히 음식 주문이 큰 도전이었어요. 남편이 바쁜 일이 많아서 혼자 식당에 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메뉴를 이해하지 못해 무작위로 주문했더니 매운 음식이 나와서 눈물이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에도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떡볶이 같은 매운 음식도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남편과 저는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태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이 이제는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독일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 쌓아가는 새로운 추억들 덕분에 지금은 이곳에서의 삶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10년을 살면서 느낀 점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저에게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한국이 결코 독일에 뒤지지 않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나라를 낮게 평가하고 유럽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을 더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독일에 있다가 한국 같은 나라에 사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저 외국에서 힘들지 않냐는 관심 어린 질문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나라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이기도 하죠.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생각은 저에게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인도나 베트남 같은 나라죠. 제가 남편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긴 했지만 만약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다면 그건 참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한 나라였어요.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이 경제대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와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한국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발전된 인프라와 높은 빌딩들이 그 경제적 성취를 상징하고 있죠. 독일도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와 효율성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10년 동안 한국은 마치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변화했어요. 아마도 한국인들이 실제보다 자신들의 나라를 저평가하는 이유에는 이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한국에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요즘의 독일은 처참한 상황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현지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뉴스도 챙겨보는 편입니다. 독일의 경제는 최근 역성장을 기록하며 유럽의 병자라고까지 불리고 있더군요.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전 세계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2위의 자동차 업체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인 폭스바겐이 독일의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은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국민들은 독일이 제2의 일본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독일 내에서도 지역마다 격차가 크고 특히 동독과 서독이 재통일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여전히 동서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동독 출신 주민들은 서독 출신에 비해 불평등을 겪고 있고 경제적 격차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극우 정당이 힘을 얻고 독일 내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함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독일에서는 내 집을 갖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독일 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전세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는 대체 어떻게 이런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세제도라는 건 세계에서도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입주 시에 맡겼던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무려 조선시대부터 존재해왔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소유한 집이 아니면 매달 집세를 지불해야 되는 월세제도만 알고 있던 저는 마치 공짜로 집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사건처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악용되는 일이 발생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제도 덕분에 저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소유는 꿈도 못 꿨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과도 가까워 생활 편리성도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주거 환경은 독일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은 한국이 독일을 능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인터넷의 속도와 그 보급률이었죠. 독일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인터넷이 느리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IT 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도 하니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독일은 선진국으로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철도나 금융 시스템 같은 탄탄한 기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리 그런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점이 한때는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금은 발목을 잡는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IT 혁명 이후 기존 시스템에 얽매여서 빠르게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봐도 딱 그게 눈에 보이죠. 유럽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IT 기업이 전무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에 지배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벌금을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의료 시스템도 한국에서 살면서 감사하게 느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도 의료 체계는 좋지만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기 시간이 훨씬 짧고 진료와 처방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저희 가정에 있어 이런 의료 시스템은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제 아들 민우도 아직 어려서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은데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제도가 적용이 되죠. 덕분에 진료비나 약값의 환자 부담이 매우 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법정 건강보험인 GKV가 있지만 사회보장료가 매우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큽니다. 독일의 GDP가 한국보다 높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독일인들은 월급의 70에서 80%를 세금, 연금, 그리고 보험료로 내다 보니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회보장이 탄탄한 거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낸 돈이 결국 난민 지원에 다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난민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인 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융합 정책도 생각하지 않은 채 받아들인 난민들은 지금 유럽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이런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나 주거를 확보하는데 난민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또한 제가 한국에서 가장 편리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정확하게 시간표를 지키고 교통비도 매우 합리적이에요. 독일에서는 기차나 지하철이 자주 연착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많아 불편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요금도 비싸죠. 반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덕분에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편리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문을 여는 가게들이 많고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정말 많죠. 독일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일요일이면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편의점도 거의 없고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맥도날드 정도뿐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저녁이 되면 거리가 깜깜해지고 사람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반면 한국은 밤늦게까지도 활기가 넘쳐서 저희 가족은 언제든지 외출하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한국의 일처리 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돼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병원, 우체국, 심지어 음식점에서도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에 잠깐 외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차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리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항상 대기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졌거든요. 치안도 한국이 훨씬 좋다고 느낍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여겨지지만 최근 들어 난민 문제와 함께 소매치기나 도둑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철저한 순찰 덕분에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가끔 아이들이 어른 없이도 초등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하거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놓이죠.
독일에서는 유괴나 폭탄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저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국 음식은 재료와 양념, 조리법이 너무 다양하고 무엇보다 눈으로 봐도 아름다울 정도로 색감이 화려하잖아요. 독일에서는 맥주와 소시지를 빼면 빵과 감자, 고기가 전부인 식단이에요. 독일인들의 음식은 정말 단순하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어서 남편도 저도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요리를 잘하지 못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요즘엔 밀키트나 반찬 가게에서 파는 음식들의 퀄리티가 높아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저에게 다소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매우 경쟁적이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며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독일과는 상당히 다른 교육 환경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여유 있는 교육을 추구하죠. 그래서 가끔은 한국의 교육 경쟁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 압박감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에게 기대되는 기준이 매우 높고 나이에 따른 사회적 기대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나이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압박이 덜한 편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선진국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선진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기술, 의료, 교통,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독일과 충분히 견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준 많은 장점과 즐거움들을 생각하면 이곳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남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